홍공 후짜. 방금 이제 어떤 이제 기술적 도구를 할 것인가 했을 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조금 더 이제 저도 이제 지금 들으면서 좀 더 이제 버전 1.1 똑똑해지는 것 같은데 교육을 이제 교육의 기술을 적용하잖아요. 그때 이제 아까 학부모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 유익할까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 나름으로 정리를 한 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황이 홍공성님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서 요번에 스마트 기기 200대 이 학교에 갑니다. 뭘 받으실지 정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정하면 어느 회사에 어느 제품이 올지 몰라요. 그거는 위에서 이제 입찰을 해서 결정되는 대로 오는 거니까. 그리고 그냥 소프트웨어도 우리 이런 플랫폼이 있는데 뭘 해야 되지? 전에 이 학교에 계시던 어떤 선생님이나 이거를 우리 학교에 그냥 해놓으셨어요. 그럼 그거 그냥 막 계속 쓰는 거죠. 전설처럼 네네네네. 전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먼저는 교육 주체가 있잖아요. 학생, 학부모, 교사가 있는데 저는 교사가 그래도 이 수업의 주체로서 수업을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교육의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교사가 어쨌거나 수업을 해야 되고 수업을 주관하기 때문에 교사의 중요성이 가장 넘버원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도 필요하죠.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은 한 번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걸른다는 게 어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네. 학생들한테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 어떤 스마트 기기를 받고 싶냐고 조사하잖아요.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냥 아이패드, 맞습니다. 인기 투표 아닌가요? 무조건 애플의 아이패드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학생을 대표로 참여시켜서 그 의견을 주력으로 반영하는 경우. 사과 하나 갖고 싶으니까. 네. 근데 그 아이들은 왜 애플 아이패드를 쓰겠다고 선택하겠냐는 거죠. 왜? 네. 이게 수업에 필요하고 이걸로 수업을 했을 때 교육적인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는 애플이 좋아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의미에서 거른다는지 알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건 필요하지만 학교가 지향하고 교사가 지향하는 교육적 목적으로 한번 걸러서 그게 거기에 일치하고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학교나 교사가 먼저 우리 학교, 우리 반, 내 수업에서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니 거기에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적 도구가 필요해요라고 정해서 가는 것이 교육의 기술을 적용하는 첫 번째 과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3주체의 어떤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으로 이렇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좀 사실 동기도 있고, 맞습니다. 봤을 때 좀 애착도 있고.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거의 많은 전국 시도 교육청에 1인 1기기 보급이 거의 완료돼 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홍공 선생님 워낙에 교사 동료들, 예전 동료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네네. 활용률은 매우 떨어집니다. 활용률은 매우 떨어집니다. 그게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그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외부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교육의 기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직 공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크다고 첫 번째 아젠다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거군요, 아직은. 하긴 저도 연수를 나가보면 이게 잘 쓰시는 분, 사실 저도 잘 쓰는 사람이니까 제 주변엔 늘 잘 쓰는 사람들밖에 그렇죠. 사실은 맞습니다. 없는데 또 연수를 나가보고 전국 단위로 돌아보면 또 이게 또 생각이 또 다른지라 그렇죠.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솔직히 기술이 좀 사실은 좋다. 우리를 지금 설득하는 느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가 카운터 약간 질문을 또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기술은 항상 그러면 좋은 건가요? 이게 더 최소화되고 제한돼야 될 상황은 없는지요? 네, 그래서 저도 제 책에 보시면 이제 책의 여러 가지 챕터 중에 제가 굉장히 고민해서 쓴 챕터가 있는데 그게 기술은 항상 옳은가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마침 있네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 학교에 대해서 재정의를 한번 해봤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이제 학교가 섰잖아요. 학교가 서면서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 학교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고 지식을 전수하는 부분과 학생의 인성이나 학생의 협업을 통해서 길러가야 되는 역량을 기르는 약간 전인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실 전인교육에 지식이라는 것도 포함되긴 하지만 약간 지식이라는 걸 조금 따로 떨어뜨려서 볼 때 전인교육을 하는 부분과 지식을 전수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온라인 플랫폼 하에서 모여있는 시스템을 학교라고 부르자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학교라는 것을 재정의했을 때 어떤 장소가 아니라, 운동장이 있고 건물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학교를 이렇게 정의하고 나서 지식의 습득에 있어서는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고 필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쵸. 전인 교육, 아이들의 협업의 역량이라든지 아이들과 같이 만남으로써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서는 기술의 사용을 배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되게 좀 의외의 사실은 답변이거든요. 네. 저자로서 사실은 기술을 저는 끝까지 끌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만났을 때는 오히려 기술을 좀 제한적으로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강하게 어떤 믿는 네. 근거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 협업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협업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협업에 제가 도구로서의 기술을 앞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네네. 협업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출발점은 사람을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친구를 배려하고 같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서로 다르지만 그거를 다름을 인정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어떤 자기의 역량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길러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친구를 같이 만나고 같은 교실에서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일으키고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길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기술을 배제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제가 또 이제 이 책에서 주장했던 내용 중에 주요 화두로 던졌던 것 중에 종이책 읽기와 스크린 읽기라는 게 있어요. 저 이렇게 요즘 워낙 이제 스크린 많이 네네. 읽으니까. 네. 제가 잠깐 그 통계 자료를 하나 말씀드리면, 책에도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 통계 자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매 2년마다 독서율이라는 거를 조사를 합니다. 독서율이라는 게 뭐냐면 참고서든 뭐 단행본이든 뭐든 다 포함해서 1년 동안 한 권의 책이라도 읽는 사람의 수가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이제 독서율이라고 하는데, 자신 있어 하는. 네네네. 네. 선생님은 최소 한 권 더 많이 읽으시겠지만 독해집을 많이. 우리나라 그 2019년의 조사 자료를 보면요, 초, 중, 고등 학생의 독서율이 얼마냐면은 90.7%입니다. 종이책을 읽은 학생. 이야. 네, 그러니까 뭐 거의 10명 중에 한 뭐 9명 이상은 어쨌거나 뭐 한 권 이상 보겠죠. 잡지를 보든 뭐 참고서를 보든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비율이 2021년에는 87.4%로 줄어요.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예, 종이책이 어쨌든 좀 줄어들죠. 근데 전자책을 보시면요, 2019년에 37.2%였다가 2021년에는 49.1%로 대폭 늘어납니다. 오. 그래서 뭐 학부모님이랑 교사분들 아시겠지만 제 딸도 그런데, 제 딸도 공부할 때 요즘에는 참고서를 태블릿으로 찍어가지고 그 위에서 문제를 풀거나 독해를 하거나 이런 모습을 많이 제가 보거든요. 시대가 진짜 많이 변했네. 네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책 같은 것도 이제 그거를 넘기면서 전자책을 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나오미 베런이라는 분이 쓴 어떻게 다시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종이책 읽기와 스크린 읽기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긴 한데, 거기서 제시된 여러 연구 결과의 결국 요약은 뭐냐면, 네. 학생들이 깊이 읽고 긴 글을 읽을 때는 종이책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예요. 와, 압도적으로. 네, 학생들이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가 종이책을 읽을 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머릿속에 많이 남아요라고 학생들이 답을 한 거예요. 전자책이나 스크린으로 글을 보면 기억이 잘 안 나거나 빨리 잊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답변을 한 거죠. 뭔가 좀 휘발성 있는 느낌이 좀 있긴 그렇죠. 있어요. 슥슥 넘기는. 네, 그래서 이 독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메리언 울프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떤 이론을 제시했냐면 양손잡이 전략이라는 거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나 교사분들도 아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긴 글이나 생각을 요하는 글은 종이책으로 읽고요. 대신 전자책 같은 거는 예를 들면 짧은 글에서 정보를 빨리빨리 빼야 될 때, 여러 개의 글을 비교하면서 읽을 때, 이럴 때는 전자책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들이 어떤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예전에 저희 같으면 막 도서관에서 책을 막 이따만큼 빌려놓고 막 찾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책을 꾸준히 이렇게 읽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 문헌을 막 뒤져가면서 정보를 찾을 때는 전자문서가 유리할 수도 있지만, 학생의 진정한 사고력이나 인성함양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긴 글은 종이책이 좋다라는 게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간에는 기술을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 종이책을 아이들한테 읽히는 게 확실히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와, 이게 에듀테크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기술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제한하는 순간을 말씀해 주신 게 사실 되게 좀 제 입장에서는 약간 감동? 이 지점을 사실 생각을 하셨구나라는 생각 드니까 더 좀 신뢰가 좀 가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교육하고 기술을 사실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 거예요. 요즘 애들은 확실히 펜으로도 이제 하고, 네네네. 공부 수단도 그렇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확실히.
그러면 이거를 적용을 할 때, 교육에다 기술을 적용할 때, 가정에서 어떤 부모의 어떤 역할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한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앓거든요. 특히 이제 뭐 제 아들한테 게임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이제 스마트 기기를 지금 다 나눠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디버 사업이라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모든 학생들한테 입학할 때 다 나눠줬습니다. 서울 화끈해. 네. 서울에 계신 아마 부모님들은 그거 받으셨을 거예요. 중학생 입학하셨다면. 그게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올해도 또 가거든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분도 계시고, 왜냐면 너무 나는 이거 골머리 아픈데 스마트폰하고 노트북 때문에 이걸 학교에서 왜 또 주는 거예요? 전쟁을 네네. 스마트폰 치르고 있었는데 또 생겼구나. 네. 그래서 제가 책에서 한 문장으로 가정의 역할을 좀 써놨는데, 뭐라고 제가 해놨냐면요. 가정에서 게임기로 쓰였던 도구가 학교에서 갑자기 학습의 도구가 될 수는 없다라고 제가 한 문장으로 써놓은 게 있어요. 지금 이거 되게 뒷목 잡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이가 태어나서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분명히 어떤 새로운 도구를 보게 되잖아요. 네. TV라는 걸 보면 저기서 뭐 재밌는 게 나오는구나. 노트북이라는 걸 봤더니 노트북을 분명히 부모님이 사용하는 모습에서 처음 봤을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은. 그런데 그 기기를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느냐, 게임기로 인식하느냐, 스마트폰을 넷플릭스를 보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느냐, 유튜브를 보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느냐, 누구와 통신하고 이야기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느냐는 부모님의 모습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이거 되게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줬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게임기로 인식하는 거죠. 이걸로 수업을 해요? 이걸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교사분들이 지급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시기 꺼려 하시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그겁니다. 이걸 줬을 때 수업이 될까요? 게임 장벽이 걷어내야 돼서 굉장히 아이들이 막 이상한 웹사이트 접속하고 수업 시간에 막 딴짓하지 않을까요가 우려가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학교에서 기기를 나눠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는 여러 가지 교육 중에 첫 번째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해서, 이거는 노는 도구가 아니고 학습의 도구야. 근데 가정에서 그동안 수년간 게임의 도구로 인식해왔던 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한순간에 인식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제가 꼭 학부모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기기를 인식할 겁니다. 노트북이 어떤 물건인지, 스마트폰이 어떤 물건인지를 부모님의 모습에서 받아들일 거라는 거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학교에 갔을 때 그 기기를 학습의 도구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는 아이도 있을 거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책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학부모님들께서 기술을 본인이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내가 필요할 때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안 쓰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만큼 더 중요한 역할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핵심까지 아주 명료하면서 저도 조금 부끄러운 정도. 저도 노력 중입니다. 인간적인 면까지도 네네.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좀 인터뷰하면서 진짜 책을 하나 다 읽은 그런 느낌이고, 진짜 또 해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이랑 왔다 갔다 하고, 동시에 또 이제 아이들의 또 이제 아빠이기도 하니까 되게 좀 그런 거는 좀 골고루 좀 익힐 수 있어서 좋았고, 저희 둘만 있어도 거의 교육의 3주체가 어느 정도 소화가 좀 되는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이걸 보시는 부모님들의 가정이 또 이렇게 가정에서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에듀테크의 시대라는 책, 굉장히 또 약간 두께는 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거 굉장히 또 길게 여러 가지 자료, 데이터 포함해가지고 또 돼 있기 때문에 에듀테크라든지 미래교육에 관심 많은 부모님들 혹은 교육자분들은 꼭 참고를 해보시거나 도서관의 필수 도서로도 이렇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이제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